안녕하세요. 남자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 코로나 걸렸나? 좀 있으면 올 거예요. 그렇겠죠? 예. 무건대리 할 차례입니다. 111페이지. 자, 지난주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부터 했죠. 사기강박에서는 일단 조문 110조 1항, 2항, 3항 확인하시고 특히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의 사기강박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그거 기억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위법성 조심하셔야 되죠. 기망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다소 허위 과장 광고나 시가 속이는 건 위법이 아니다.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나 고지문자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럴 때 위법하다. 강박과 관련해서는 고소고발하겠다는 건 위법이 아니지만 부정한 이익 취득이나 수단이 부적당하면 위법하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로 발생을 해서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항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력에는 영향이 없다.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동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라면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한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지난주에 의사표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리가 나왔고요. 대리 첫 번째 대리 기초에서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의 구별, 그것만 이제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대리는 대리인이 한다. 사자는 본인이 한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있었죠. 대리권과 관련해서는 특히 대리권의 범위,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 수령대리권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대리권이나 계약 체결 및 이행원한 포괄적 대리권은 계약 체결 및 수령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기 권한에서 달라진다. 계약 체결 대리권은 연기 권한은 없고 계약 체결 및 이행원한 포괄적 대리권은 연기 권한까지 있다. 둘 다 해제 권한은 없다.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한다.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 꼭 기억할 거, 할 수 없는 거, 본인 예금을 찾아서 주식이나 사채로 빌려주는 행위, 이거는 할 수 없다. 대리권에 제한 124조 자기약 쌍방들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되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 즉 변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차주가 사채할 선업자에 의한 변제는 유효하고 법무사가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것도 유효하다. 119조 대리인이 여럿 있다면 원칙이 각자 대리다. 대리권 소멸사유,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 본사 대사성파, 임의대리 특이한 소멸사유, 원인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 대리행위. 자, 114조 1항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는 대리인 자기 행위로 온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다시 대리행위가 된다. 대리행위 하자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을 해라. 다만 본인이 지시한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17조 대리인은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로 취소할 수는 없다. 복대리,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의 수권행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행위할 때 본인을 위한 것이면 표시해라. 복인권과 책임, 임의 대리인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데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하고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을 져라. 다만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고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이 복대리에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그럼 오늘 대리의 마지막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를 말하죠.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니까 당연히 본인에게 무효가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본인에게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죠. 이걸 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부르고요.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무권 대리를 표현 대리 이렇게 부릅니다. 합쳐서 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자꾸 뼈대를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무권 대리가 기본이고요. 단독행위 무권 대리도 있는데요. 단독행위는 두 종류가 있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계약에 있어서 무권 대리가 민법 130조부터 134조 그리고 무권 대리인 침해 135조가 있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 예컨대 계약의 취소라든가 계약의 해제 같은 것들 예를 들어 해제권이 없는 자가 해제를 했다. 대리인은 계약 체결 대리권세계는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는데 그 해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해제했다. 무권 대리죠. 예? 이렇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에 대해서는 136조가 규정이 돼서요.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가 있으면 본인이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규정이 없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 예를 들어 재단법인 설립행위 갑의 재산을 가지고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이름으로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죠. 이건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 대리. 이게 가장 기본이 되죠. 그거부터 살살 봐주시면 됩니다.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 대리. 갑의 땅을, 갑소유 땅을 아들놈이 아버님이 땅을 팔아라 네가 좀 수권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서류 등을 훔쳐가지고 위조하여 마치 자신이 대리인인 양 매각을 한 경우 이렇게 되죠. 물론 이때 대리 행위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즉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을이 병한테 A 토지를 팔 때 갑으로 행세.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죠. 그죠? 을이 병한테 내가 갑이요 이렇게 행세하는 경우 하고요. 을이 자기의 권리로 매각을 하는 경우.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이 두 개는 무권 대리가 아니죠. 무권 대리는 대리권은 없지만 대리 행위는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그런데 을이 병에게 내가 갑이요라고 갑으로 행세를 하거나 을이 병에게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자기 권리로 매각을 한 경우 이건 무권 대리가 아니죠. 요거는 무권리자 또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하고 일단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즉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경우를 무권대리를 한다.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무권대리행위가 있을 때 이 무권대리행위는 갑에게 무효라 그랬습니다. 무효인데 다만 우리 민법은 갑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떻게? 이게 1억짜리인데 3천만 원에 팔았다. 이런 경우와 3억에 팔았다. 이런 경우 나눌 수 있죠. 무권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와 이익이 되는 경우로 분명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3천에 팔았다? 나 이거 절대로 인정 못하겠다. 추인, 거절. 요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로 확정이 돼요. 본인에게.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반면에 3억에 팔았다면 아버님 입장에서는 잘했구나 내 자식아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추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은 본인에게 처음부터입니다.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유효였던 걸로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본인의 추인권이 뭐고 추인 거절권이 뭔지 요거 이제 확인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무권대리 행위는 계약에서 해본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해야 유효 또는 무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기 전에는 불확정적 무효, 즉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이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해야 유효 또는 무효로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놨다.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물어볼 수 있어요. 추인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최고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 입장에서 예를 들어 1억짜리를 3억에 샀다. 철회하는 게 낫단 말이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이렇게 줘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집중해서 나오겠죠. 추인 거절과 최고 철회. 요걸 정확하게 일단 먼저 숙지하셔야 됩니다. 111페이지 보면 무권대리 서설의 박스가 있습니다. 무권대리는 협의 무권대리가 기본이고요. 표현대리가 예외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나중에 보고요. 협의의 무권대리를 먼저 봐야 되죠. 119페이지.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권대리는 원칙이 협의 무권대리예요. 예외가 표현대리고요. 130조에서 이렇게 놨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게 130조입니다. 132조는 누구에게 추인을 해야 되는가?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대항하지 못한다. 단 상대방이 안 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132조를 조금 이따 이해하셔야 됩니다. 133조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 다만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추인권이 먼저 나왔죠. 자, 추인은 추후 인정 사후 동의라고 해서 무권대리 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본인의 단독 행위, 일방적 행위입니다. 즉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때는 전부를 추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권대리인이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까지 팔아먹었는데 본인이 땅만 추인하거나 건물만 추인하는 경우, 즉 일부만 추인하는 경우, 또는
을이 무권대리 행위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본인이 기간을 단축하여 추인하는 경우, 즉 변경을 해서 추인하는 경우, 이때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디귿에 있죠, 밑에. 일부러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추인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인은 일방적인 단독행위고 따라서 전부를 추인하는 게 원칙이다. 전부를 추인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어차피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땐 당연히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니은 추인의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죠. 추인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자, 본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상대방이 그 사이를 못 참고 땅을 팔았다.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무상승,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추인의 상대방 셋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대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다만 아까 봤던 132조,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했을 때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상대방이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죠. 갑이, 예를 들어 무권대리 행위가 1월 10일 날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1월 15일 날 잘했구나 내 자식아 그랬어요. 추인. 그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 사실을 즉시 알 수는 없죠. 상대방이 무슨 작두를 타지 않는 한 즉시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1월 15일 날 추인했다는 사실을 병이 1월 20일 날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 추인했다는 걸 1월 20일 날 알게 되었다. 그러면 갑이 추인을 한 1월 15일부터 병이 그 사실을 알게 된 1월 20일까지는 병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병에게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을 못한다. 그 말은 병에게만은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본인이 추인을 하면 상대방은 철회를 못하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하면 본인은 추인을 못합니다.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는 상극이에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고, 상대방이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충돌합니다.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먼저 한 게 우선한다는 게 판. 따라서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을 못하는데 예외가 있다. 이거.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으나 상대방이 알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요렇게 132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니은의 A, B 이렇게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하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리얼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다만 본인이 한 장을 넘겨서 심화해 보면 2번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두 개가 공통점이 뭐예요? 무권 대리 행위를 장기간 방치. 그죠? 이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특히 무권 대리 행위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형사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아니한 장기간 방치, 이것도 추인이라 할 수는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 추인의 효과,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계약 시에 서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인은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반면에 추인 거절과 관련해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일단 추인 거절하면 아까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랬죠. 당연히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다음에 마음을 바꿔서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 거절한 다음에 다시 마음을 바꿔서 나 추인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했고 무권 대리인이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았을 때 이 무권 대리인은 추인을 할 수는 있으나 뭐는 못한다. 추인 거절은 못한다. 의리병에게 야 내가 너하고 지난번에 했던 행위는 너하고 계약할 땐 내가 유권 대리라고 뻥쳤지만 사실은 무권 대리였다. 나는 이 나의 행위를 거절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본인의 추인 거절권과 동그라미 4번에 무권 대리와 상속이 있죠. 그 기억과 니은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사망을 하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때 무권 대리인은 자신의 해가 무권 대리였음을 주장하여 추인을 거절하고 상대방의 이전에 든 등기 따위를 말소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다 그랬는데요. 일단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죠. 준법률에서 의사의 통지입니다. 최고는. 우리 첫째 날 외웠어요. 그죠? 반면에 철회는 의사표시입니다. 두 번째, 최고는 본인에게 합니다. 철회는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131조 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본인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34조 철회는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고를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살짝 그렇게 조문을 바꿀 수 있어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틀린 지문입니다. 최고는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반드시 본인에게 해야 되고요. 철회는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철회는 단서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으면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회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철회는요.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아,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구나. 특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출제를 합니다. 최고는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든 알았든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철회는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이제 효과는 조문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고는 뭐라고 되어 있죠?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철회를 하면요.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첫째 본인은 추인을 못하고요. 두 번째 조금 이따 보게 되는 135조 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했다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하라 라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무권 대리인 책임 중에는 계약 이행 책임이 있는데요. 계약 이행 책임.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해놓고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하라 라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철회했을 때 효과 두 개.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135조 무권 대리인 책임도 추궁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1페이지 그 조문 131조와 134조를 비교한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1번 최고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 성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다. 동그라미 1번 철회는 의사표시다.
그 정도 동그라미 1, 2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기억.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하고 차례를 딱 놓고서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 대리예요. 그 다음 135조가 나왔죠. 이거 뭐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자, 그 요건이 뭐냐? 요건. 5개. 첫째,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즉 을이 무권 대리인이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두 번째,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돼요. 굳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안 되죠. 세 번째 요건이 중요하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야 됩니다. 즉 병은 을을 철석같이 유권 대리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면 안 된다 그랬죠. 5번째,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됩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책임질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것. 총 5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특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과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특히 사례 형태로 잘 나오죠. 갑의 아들 미성년자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소유 땅을 대리행위로 매각을 한 경우 갑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은 을에게 계약 이행 책임 따위를 물을 수 있다. X 안 된다.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이다. 이런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무권 대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라. 그 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35조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에겐 아무런 잘못 없이 제3자의 문서 위조나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야기가 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무권 대리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그 책임의 내용은 뭐냐? 무권 대리는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누가 한다? 상대방.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권 대리인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 122페이지 있죠. 조문 간단히 읽어보시고 기억, 책임 발생 요건 쫙 확인하시고 F 무과실 책임에 해당된다는 거 판례까지 확인하시고 니은 A 책임의 내용까지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독행위 무권 대리가 나왔고요. 첫 번째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가 나왔습니다. 얘가 뭐였죠? 갑 소유 재산을 가지고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이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 이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하지 못한다? 추인하지 못한다. 반면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136조에 따라서 이걸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여기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나오죠. 갑이 을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다. 을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나 해제 권한은 없죠. 그죠?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계약 해제 권한은 없다 그랬어요. 계약 해제 권한이 없는 을이 해제를 해버리거나 을이 상대방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을은 계약 해제권이 없다면
상대방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해제 권한이 없는 을이 계약을 해제를 하거나 상대방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수령 권한이 없는데 수령했으니까 뭐예요? 무권대리. 그죠? 이런 경우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와는 달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이. 구별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있고요. 양가로 2번에 보면 좋은 박스 밑에 두 번째 줄 계약의 무권대리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추인할 수 있다. 동그라미에 니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이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을이 중도금을 지체하여 갑이 해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갑의 대리권이 해제 권한이 없는 병이 을에게 해제 의사 표시했다. 두 줄 내려서 갑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한 해제가 된다. 이렇게. 상대방 있는 단독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무권대리예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땅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전형적인 무권대리죠. 동그라미 1번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에게 효력이 없다. 동그라미 2번 갑은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악의다. 최고권 인정된다. 3번이 틀렸죠. 4번에 기간을 단축했다. 즉 변경해서 추인했다.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5번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죠? 사례 형태의 문제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사례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권대리 문제를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표현대리가 남았죠. 111페이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요. 을의 행위가 무권대리인데요. 병이 봤을 때 유권대리처럼 겉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병이 유권대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즉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정당해요. 그런데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표현대리란 이렇게 무권대리지만 유권대리처럼 보이고 무권대리지만 유권대리처럼 보이고 상대방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본인이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럴 때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표현대리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죠. 갑이 을에게 자신의 A 토지에 대하여 담보대출 권한을 부여해요. 그리고 서류를 줬어요. 위임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런데 을이 이 서류를 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을 해버렸어요. 을은 담보대출 권한이 있는데 매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요거는 무권대리죠. 그런데 병은 이게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 왜 모른가 봤더니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갑이 써준 서류를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위임장. 근데 그 위임장이 뭐라고 써있냐? A 토지 담보대출 권한을 위임한다 라고 써있지 않고 A 토지 거래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써있어. 갑이 위임장을 써줄 때 잘못 써준 거야. 갑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갑이 위임장에다가 나는 을에게 A 토지 거래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써줬다면 그 위임장을 본 병은 을은 매각 권한이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본인이 그렇게 써줬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너는 책임을 져라. 이게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이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125조 대리권 수요의 표시한 표현들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126조와 129조는 제 몇 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냥 단순하게 제 126조의 표현들이 제 129조의 표현들이라고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126조 표현들이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는 사실, 129조가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써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 126조와 129조가 뭔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자, 이런 게 표현들이고 표현들의 유형은 이런 게 있고 유형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권대리만 유권대리처럼 보여야 되고 공통적으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원인을 제공해야 되고 그에 따라 유형이 세 가지가 있고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자 이렇게 125조나 126조나 119조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이 표현대리는 아무리 본인에게 유효라 하더라도 무권대리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죠? 무권대리 일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갑하고 병이 소송이 붙었을 때 즉 갑은 나는 을에게 매각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나 이거 추인 거절할란다. 병은 무슨 소리냐. 을은 대리권이 있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소송이 붙었을 때 상대방은 소송에서 을은 유권대리다라고 유권대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을이, 병이. 소송의 유권대리만 주장하는 게 대부분인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쪽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대리를 주장 안 한 거예요.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이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기본적인 효과.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해서 바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해야 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라고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유효가 됩니다. 왜? 갑소유 A 토지를 담보대출 받아오라고 했는데 을이 팔아먹었는데 이게 1억짜리인데 3억에 샀어. 그럼 얘는 처리하는 게 낫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대리 경우에도 상대방 입장에서 불이익이라면 처리하는 게 나으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해서 무조건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방이 불이익하다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해서 막바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데, 여기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직접 상대방. 병. 따라서 병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정한테 팔아서 전득자. 얘가 선의무과실이야. 얘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전득자는 표현대리 주장 못한다. 표현대리라는 제도 자체가 직접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직접 상대방이 주장하여 본인에게 유효하다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본인 책임을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라. 본인 책임을 감경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 표현대리 행위가, 이 을의 이 표현대리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했어. 예를 들어서 이 땅이 허가구역 내에 있고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어. 그럼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죠. 그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절대적 무효인 행위가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해서 그 표현대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강행규정 위반이지만 본인에게 유효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표현대리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표현대리 행위가 설령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면 표현대리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절대적 무효다. 이거 기본이죠. 기본.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이 세 가지가 어떤 표현들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111페이지. 표현들이 서술의 양가를 보내 의. 종류 3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양가라 3번. 무권대리의 성질이 있다. 다시 말해서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표현대리 요건을 충족해서 본인의 책임을 진다 해서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더라.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다. 그죠? 철회할 수도 있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그라미 4번.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5번. 강행규정 위반일 땐 표현대리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죠? 이게 기본이죠. 당연히 6번.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을이 무권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이면 당연히 표시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갑이 이렇게 담보대출을 받아오라고 서류를 줬는데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에 자기 땅인 것처럼 팔아먹었어요.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동그라미 6번이 되겠죠. 당연히 8번 135조는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는 적용이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굳이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효과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나왔는데 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요까지만 있으면 수권행위예요. 수요까지만 있으면. 그런데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나오면 수요한 것처럼 표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거는요. 수권행위가 없어요. 즉 본인이 대리인에게 뭘 부탁한 적이 없어요. 뭐 땅을 팔아달라든가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든가 이런 계약을 네가 좀 해달라든가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즉 을에겐 대리권이
없어요. 그런데 갑이 을로 하여금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총판매점, 총대리인점 같은 명칭, 직함, 그 사용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을 해버려요.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뭐 해달라 부탁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을이라는 놈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돌아다녀. 그거를 갑이 승낙을 해. 또는 묵인을 해. 특히 이런 거는 우리 회사와 대리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총판매점이나 총대리점이 개설이 됐을 때 회사가 어떤 행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AS 같은 거죠. 그럼 부탁하는 거야. 그건 수권행위야. 그런데 그거 이외에 뭐 물건을 어디서 산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이런 건 부탁한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할 때 총판매점, 총대리점 이름으로 계약을 해버린단 말이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본사가 총판매점에게 임대차 계약을 내 이름으로 하라고 수권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총판매점, 총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은 본사가 무슨 회사구나. 뭔 일이 생기면 본사 가서 따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권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권회가 있는 것처럼 표시.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됩니다. 이때 대리권 수요는 수권행위라 그랬죠. 수요 표시는요, 의사 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입니다. 그 중에서 관념의 통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의사 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 중에서 관념의 통지에 해당이 되고요. 대리권을 준 적이 없지만 준 것처럼 표시, 즉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칭, 직함의 사용, 승낙 또는 묵인, 전형적인 수요 표시고요. 세 번째,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대리권을 수요하는 것은 임의 대리만이죠. 법정 대리권 누가 수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법정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있을 수 없고 임의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만, 즉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딱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문 간단히 읽어보시고 의 확인한 다음에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니은 관념의 통지. 그죠? 리을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과 을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어쩌고 저쩌고 계약을 체결해서 판매점, 총대리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걸 승낙 또는 묵인. 자, 지금 114페이지 맨 위에 판례 줄여서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 판매점, 총대리점, 두 번째 줄 명칭을 사용, 세 번째 줄 승낙 또는 묵인. 보통 이렇게 줄여서 나옵니다.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다. 그죠? 그리고 양가로 3번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정.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인데요. 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당연히 을에게 기본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걸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며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 정당한 이유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 이 세 가지 요건이에요. 권한이 있을 것, 그걸 넘은 행위가 있을 것,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자, 여기서 오른쪽 성립 요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여지가 없죠. 여기서 권한이 아닌 것, 니은 비법인 사단, 특히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 재산을 함부로 팔아먹었을 때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를 기본 권한으로 보게 되면 권한을 넘은 행위가 될 텐데 비법인 사단 대표자는 기본 권한이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권한 넘은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말이죠.
또 하나 심화 6번. 증권회사에 고용이 돼가지고 투자 상담을 하는 사람이 투자 상담의 범위를 넘어서서 투자 계약을 했을 때 투자 상담을 기본 권한으로 보게 되면 권한을 넘은 행위가 될 텐데 투자 상담 같은 것들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도 기본 권한이 될 수가 없다. 기본 권한이 안 되는 거 두 개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기본 권한이 되는 거예요. 등기 신청 같은 공법상의 행위들이, 부부간의 일상가사들이, 복대리권, 표현대리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임의대리, 법정대리, 사자 이런 게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두 개 기억하자. 비범위 사단의 대표자와 증권회사 투자 상담. 됐지요? 두 번째가 다음 페이지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첫째 그 넘는 행위는 대리 행위여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 받아오라고 서류를 줬는데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에 외곽을 했을 때는 대리 행위가 아니니까 권한 넘은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당연한 거. 두 번째, 이 권한을 없는 행위는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죠. 날개의 기출 첫 번째 거.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 날개 첫 번째 기출. 이런 거. 판례.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을이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자기 물건이라고 매각.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더라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죠.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거 뭐죠? 상대방 선의 무과실인데 이건 딱 하나만. 언제를 기준으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해라. 행위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을 안 보여줬다가 나중에 이행기에 보여줬어요. 그럼 상대방은 계약 당시 인감증명, 위임장 확인 안 했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 당시 확인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행위 이후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양가로 3번. 임의대리권을 넘은 경우 법정대리권을 넘은 경우 다 126조가 적용될 테니까 126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세 번째 이거죠. 여기 보세요. 이거 갖고 하면 돼요.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 권한을 줬어요. 수권행위죠. 서류도 줬어요. 근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해. 갑이 철회를 했어요. 그럼 대리권 소멸했죠. 문제는 서류로 회수 안 했어. 그래서 을이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담보대출을 받아버렸어. 권한 소멸 후죠. 이게 129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다음에 갑이 회수하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했네? 그러면 소멸한 권한을 넘었죠. 이때는 126조로 가는 거죠. 판례가 이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소멸한 권한을 보면 넘었다면 126조가 아니라 129조가 아니라 126조가 적용된다. 그래서 표현대리권도 126조의 기본대리권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권한 소멸 후에 무권대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소멸한 권한을 넘었어요. 그러면 소멸한 권한을 기본으로 하여, 즉 표현대리권을 기본으로 하여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129조가 있고 의의가 있습니다. 성립요건이 있죠.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해야 되고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죠. 판례 하나 추가해서 체크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 대리권이 소멸했다면 복대리인 선임 못하죠. 근데 선임을 했어. 그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몇 조가 성립한다고요?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라고만. 그러니까 129조가 뭔지 알아야 돼요. 126조 그러면 틀린 거죠. 그죠? 제가 몇 조를 기억해야 돼요. 불행하게도.
이렇게 표현들이 세 가지.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예제를 봅니다. 갑이 이렇게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을 소유하였으나 매각을 해버렸다. 딱 이거죠. 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소유하였으나 매각을 해버렸다. 동그라미 1번. 의리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나요?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상대방 병. 1번 틀렸죠? 2번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나요? 안 되죠.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고 돼 있죠. 악의죠.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4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를 받지 못해서 확정부여죠. 이거 뭐예요? 강행규정 위반. 그죠? 그러니까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5번 을이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간명의라 자신 명의로 체결했다.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네? 대리행위이려면 갑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을 자신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대리행위가 아니고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권대리도 마찬가지고 표현대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용 자체는 우리 공부할 때는 늘 어렵지만 기출되는 문제들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딱딱 떨어지게. 민법이 그래서 착한 과목이에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딱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죠? 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대리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무효 취소 좀 보겠습니다.